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베가드 카페트, 베, 가, 드, 카페트에 점을 찍는다. 이것을 우리가 경강점이다. 그랬는데, 이 경강점, 아게시, 레네. 이거는 베가드 카페트에 붙이는 거예요. 음절 시작할 때.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이중점인데, 자, 이중점인데 이 베가드 카페트가 아닌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코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딱 찍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프가 이중 자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두 번 써야 되는데 이거가 들어가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점 하나만 점이 찍힌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중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 경광점이 붙는 베가드 카페트가 이게 첫 번째는 병감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중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 외에 다른 글자에 가슴에 점이 찍혔다. 가슴에 점이 이게 지금 가슴에 점이 찍혔다. 그러면 무조건 이중점이 되겠죠. 이 글자 외에 점이 찍혔다 그러면 무조건 이중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가드 카페트는 경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중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는 문장의 음절의 시작이 올 때만 꼭 와야 되니까 음절의 시작일 때 이게 왔다 그러면 변강점이죠. 그런데 음절 시작하지 않고 또 시작할 때도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중점으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 글자들이. 그거는 이제 문장 속에서 이게 경강점인지 이중점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요 여섯 개가 좀 까다롭겠죠. 근데 여섯 개 외에 다른 글자들 뭐 베가드 카페트 외에 뭐가 있나요? 뭐 차대가 있나요? 차대? 그런 거는 이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면 전부 다 이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해를 해볼까요? 이중점은 뭐냐? 이중점은 자음을 겹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중복의 표시로 점을 찍고 단모음 뒤에 오며 다계시는 모음 다음엔 오지 않는다. 경강점은 모음 다음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중점하고 경강점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애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여섯 번째인데 후음 문자가 있어요. 후음 문자. 후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음 문자가. 후음 문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약동사라든가 좀 어려운 거 막 없어지고 그럴 때 다 후음 문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음 문자를 이 목구멍 후음이니까 이비인 훅과 그러잖아요. 후 목구멍 소리로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뭘 알렙, 해, 헤트, 아인 요 네 개가 원래는 후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 한 명이 래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는 자기는 후음이 아닌데, 이 래시라고 하는 친구는 후음이 아닌데 이 후음 네 글자하고 같이 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 껴줄 수가 없어요. 같이 놀려고 하니까. 그래서 후음 문자 그러면 알렙, 헤, 헤트, 아인, 플러스 래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래시가 왜 이렇게 후음 문자에 들어오냐면 후음 문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래시도 이걸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후음 문자를 외울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돼요. 알렙, 알렙,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붙는 헤트, 그다음에 아인. 요게 후음 문자고 네 글자가 플러스 래쉬. 이렇게 둬야 마음이 편해요. 후음 문자는 알렙, 해, 헤트, 아인이다. 그리고 플러스 래쉬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게 나중에 편합니다. 꼭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후음 문자는 이거다라는 거. 요거부터 꼭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들을 잘 알아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나중에 가면 더 아주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강점을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다른 글자 같으면은 원래 이렇게 쓰고 정물지가 되겠죠. 이게 자음으로 봐서. 그런데 이렇게 두 번 겹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복해서 중복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이중점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후음 앞의 모음을 보상한다. 이를 보상적 장모음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후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없어지고 앞에 모음을 좀 요 모음이 단모음이라면 이건 장모음이죠. 이렇게 모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모음이 바뀌는 것을 모음 보상이라 그래요. 모음 보상.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음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이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하면서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모음 보상이다. 또 다른 말로는 보상적 장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해서 우리는 어, 모음 보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모음 보상.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후음이 났을 때 겹쳐서 못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후음. 그러니까 앞모음이 요거 파타으면 카메치로 바뀐다. 자, 여기 보면 후음이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후음이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이 왔죠. 후음이 맞죠. 아이니까. 이렇게 안 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있는 모음이 카메치로 요건 단모음인데 단모음 아가 장모음 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모음 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또 여기 이번에 레시가 두 개 왔어요. 이것도 후음은 아니지만 후음촌에 간다 해서 후음에 그냥 껴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원래 이가 있었는데 요 이 모음이 에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면 에로 바뀐다. 우면 오로 바뀐다 그랬죠. 또 여기도 레시가 왔네요. 그래서 하나만 써주고 여기에 원래 우가 있었죠. 이렇게 요거는 우죠. 근데 요거는 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모음 보상이다 그래요. 모음 보상이다. 그래서 모음 보상을 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세배를 붙일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 후음들에게는 해나 에트나 아인이나 레시는 이렇게 쉐바를 안 붙인다는 거죠. 쉐바를 붙일 수가 없으며 레시를 제외한 후음에는 합성 쉐바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때는 내시가 빠지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붙었다 빠졌다 해요. 왜 진짜 호흡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시가 변덕쟁이다. 붙었다 안 붙었다 하니까 그렇게 좀 원래는 후음이 아닌데 후음처럼 역할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후음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그 음가에 맞는 합성세화를 취한다 그랬어요. 합성세화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 요거, 그다음에 점 세 개. 그러니까 점 세 개짜리 요거 장모음화, 단모음화가 오는데 쉐화가 여기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성 쉐화라 그런다 이거죠. 합성 쉐화.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 합성 쉐화가 이렇게 오겠죠. 요거는 발음은 오로 하라 그랬죠. 오로. 짧아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애예요. 짧은 애예요. 이것도 짧은 애죠. 이런 거를 합성세와 세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가 오거나 세 개짜리 애가 오거나 이 아가 왔는데 짧아지니까 오로 발음하는 거죠. 이렇게 합성세화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후음 앞에 후음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그랬죠? 여기에 후음이죠. 근데 쉐화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죠? 모음을 써야 돼. 아를 써야 돼. 그럴 때 이렇게 아를 쓰는데 아만 쓰지 않고 이렇게 쉐화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음가에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 발음이면 아, 오 발음이면 오, 에 발음이면 에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약간 지금 히브리어 처음 나가는 반으로서는 이런 지금 내용들이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재미도 없고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아주 천천히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천천히 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또 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요렇게 그 합성 쉐화로 쓴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쉐바를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합성 쉐화를 붙인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요 2번, 니은 번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우음은 이 아인, 해트, 해가 있는데 자신과 모음 앞에 파타흐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옆줄자리 하나 있는 거. 요거를 취한다. 강후음이 어미에 있을 때, 어간의 중간에 있을 때 앞모음을 파타흐로 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요게 지금 해트가 여기 왔죠. 이게 강한 후음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음절이 쇠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오고 뭘로 바뀌었냐면 파타오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걸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매미 왔죠? 미음. 요거 쇠골 애 발음이죠? 예. 요 라메드가 중간에 오면 이렇게 리을 두 번 써주는 게 좋아요. 이 발음할 적에. 그리고 요게 아 발음이죠. 아. 라. 끝에 해트가 왔죠? 흐를 조그맣게 발음해야죠. 요거는 붙은 거니까. 안 붙은 거는 발음 안 하지만 붙은 거는 흐 발음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멜라흐. 소금이라고 돼 있죠? 멜라흐. 그래서 소금이 왔는데 요 지금 후음 때문에 요 앞에 있는 모음이 파타흐.
이걸로 바뀌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애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보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할 정도 알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강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세 가지. 아인, 해트, 해. 단어 초두에 올 때, 있을 때 모음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니은이니까, 이거 눈이니까 내죠. 그다음에 요거 애 발음이죠? 에, 네. 이거 히읗 발음에다가 애 발음. 라메드, 네헬, 네헤르, 네헤르, 네헬 같은 거예요. 발음이. 그런데 여기에 모음 변화가 없다 그랬죠. 단어 초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읽어보면 요거 뭐예요? 니은, 눈이니까 니은에다가 요 아 발음이죠? 아. 요거 히읗 발음에다가 요것도 아 발음이죠? 아. 나할 이렇게. 나할 받침 리을 들어갈 수 있고 나하르 해도 되죠. 그렇게 어, 단어 초두에 올 때는 강후음이 단어 초두에 올 때는 모음 변화가 없다. 그냥 읽어라. 리을번에 후음 자신은 자신과 앞모음에 오는 희렉. 희렉은 뭐냐면 그 점 하나짜리죠. 그 희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쇠골로, 쇠골은 점 세 개짜리 있죠. 요거 쇠골이에요. 이것이 이걸로 바뀐다. 자, 요거가 지금 후음이죠, 후음. 사실 앞에 있는 모음 있죠, 요거. 요게 희렉이었어요, 희렉이. 점 하나짜리가. 그럼 이거를 점 세 개짜리인 쇠골, 이거 쇠골이라고 그러는데 애저 발음은 이걸로 발음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흑함, 예흑함이 되겠죠. 지혜롭다. 자, 이번에는 미음번. 레시는 앞에 단모음의 파다어를 취한다. 레시가 왔죠? 앞에 단모음이었어요. 애가. 그럴 때 또 파타어를 취한다. 이거 아까 어떤 거하고 비슷합니까? 이거 강후음이 어미에 있을 때 어간 중간에 있을 때는 앞모음을 파타어로 고친다 그랬죠? 이 레시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는 원래 후음이 아닌데 후음이 갖는 성격을 얘가 일부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후음은 아니지만 후음처럼 껴주는 거죠. 레시를. 그다음에 강후음이 어미에 올 때 그 앞에 후음이나 순장 모음이 오면 강음의 파다어를 취하여 후음보다 먼저 발음은 하는데 이를 선이 파타어라고 한다. 좀 말이 어렵죠? 글씨를 예를 들게요. 이런 게 있어요. 루하고 파타어가 있어요. 요 글을 우리가 요 모양을 우리가 아로 발음하라 단모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글씨 이름이 파타흐예요. 요 모음 이름이. 그러면 끝에 어미에 올 때 그랬죠. 어미에 올 때. 어미에 올 때. 그 모음 앞에 후음이나 순장 모음이 오면 그 모음 앞에 이거는 순장 모음.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후음. 같이 쓰이는 레시 같죠. 이런 게 오면 강음의 파다어를 취하여 후음보다 먼저 발음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세요. 아이고, 무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장 모음이 온 거죠. 요게 순장 모음이 왔고 이 해에다가 타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아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루하고
요 아 발음을 먼저 해주라 이거예요. 아. 그 다음에 흐를 별도로 해주라 이거죠. 살짝. 그래서 루, 아, 흐가 되는 거예요. 루아. 많이 들어보셨죠? 루아흐, 루아흐, 루아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이거는 레시가 후음인 것처럼 왔죠?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여기 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럼 요거는 뭐죠? 조. 레시에다가 에니까 레. 그 다음에 요거 발음이 안 나는데 여기 아가 있어요. 요 발음을 먼저 해주라고 입니다. 이거를 선입하다. 선입. 먼저 발음을 해줘라. 파타어를.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조례 해놓고 요걸 먼저 해요. 아를. 그리고 발음이 안 나죠, 이거 아가. 그냥 조례 아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명사와 동사의 변화 시 어미오는 해나 요드는 탑으로 전환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표시해야 됩니다. 명사나 동사 변화 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끝에 오는 여기가 해나 요드가 있어요. 근데 막 꼬리가 붙어요, 뭐가? 붙으면 이런 것들, 여기에 오는 것들이 탑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꼭 별표시입니다. 명사와 동사 변화 시에 어미오는 해나 요드는 탑으로, 탑으로 전환된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에 요거만 하면 되는데, 후음 앞에 장모음이 오면 후음은 하대파타어를 취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후음 앞에, 이거 후음이죠? 장모음이 왔어요. 오 발음. 이 후음은 하대파타어를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 후음인데, 하대파타어는 뭐야? 하테파타어는 파타어의 이거 하테파타어. 이거 뭐라 그랬죠? 복합세어라 그랬죠? 복합세어. 복합세어. 복합세어인데, 여기에 이렇게 왔으면은 이게 온다 이거예요. 파타어. 하테파타어. 이걸 하테파타어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면 호, 하 발음이 조그맣게 나죠? 하, 님, 호, 하님, 제사장.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2교시고 잠시 후에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